나는 이제 피의 거짓이 이 피노키오의 스토리를 이제 참고한 이유를 알겠어. 좀 죽음이 많아. 액션씬 많아. 좀 인성에 좀 화자가 있네요, 피노키오가. 오늘 일정은 피의 거짓을 데모를 하고 DR을 할 것 같네요. 나도 피노키오 나무위키 한번 읽어봐야지. 자,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 원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요약해 놓은 건데 나무위키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토스카나의 유명한 목수 안토니오가 식탁 다리를 만들려고 잣나무 토막을 주워왔는데 나무를 깎기 시작하자마자 나무 토막이 말을 한다. 놀란 안토니오는 그 나무 토막을 때마침 찾아온 자신의 지인인 제페토에게 주었다. 제페토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나무 인형을 만들어 거리에서 인형극을 하려고 나무 토막을 얻으려 안토니오에게 찾아간 것이었다. 제페토는 말하는 나무 토막을 집으로 가져가 인형을 깎아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였다. 피노키오는 어느 가족의 이름이야. 재수 좋은 가족의 이름이다. 피노키오는 신기하게도 웃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었으며 제페토에게 걸음마를 배우자마자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잡으러 쫓아나갔다가 아동학대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체포됐다. 왜지? 피노키오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거 있어야 돼? 나무 인형이지만 밥 먹어야 되는 설정. 뭐 생체 나무 토막인가? 뭐 어떻게 된 거지? 자신에게 진실한 충고를 하는 귀뚜라미에게 망치를 던져 죽여? 귀뚜라미를 죽여요? 아니, 피노키오가 귀뚜라미를 죽였다고? 심지어 왜 죽인 거야? 짜증나서 죽인 거야? 진실한 충고를 해서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죽인 거야? 그것도 망치를 던져서? 뭐 토르야? 아무튼 이웃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갔다가 물벼락만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와 젖은 다리를 말리려 화덕에 발을 올리고 잠을 청했다가 두 다리가 모두 불타버렸다. 이때 계란을 발견해서 프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감사 인사를 올리고 창문으로 날아가 버렸다. 두 다리가 불타버렸다. 다음날 아침 경찰에서 석방된 제페토는 집으로 돌아와 피노키오를 혼내려고 했으나 다리가 타버린 피노키오가 불쌍해서 배 3개를 먹이고 새 다리를 만들어주었다.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고 제페토는 자신의 겉옷을 팔아 피노키오에게 교과서를 사주었다. 그러니까 이 귀뚜라미를 이제 살해한 피노키오가 이 부분이 난 되게 그거 같아. 원죄. 이 피노키오의 원죄. 첫 번째 이제 살인. 피노키오는 클린한 캐릭터가 아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페토가 이제 겉옷을 팔아 피노키오에게 교과서를 사주었다. 또 없는 형편에 피노키오는 학교로 가는 길에 서커스단과 마주쳤고 신발을 던져 점을 쳐서 학교로 갈지 서커스를 보러 갈지 결정했다. 학교로 가는 점이 나왔는데 그럼 학교로 가야지. 하지만 몇 번이나 점을 계속 쳐서 서커스로 가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답정너야. 나 어차피 서커스 갈 거야. 학교 안 가. 서커스 가는 점괘 나올 때까지 점을 계속 쳤다. 나올 때까지. 좀 인성에 좀 화자가 있네요, 피노키오가. 약간 사페가 아닌가. 지금 입에 풀칠도 못하는 형편에 옷 팔아서 교과서 사줬는데 그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는데 그거 팔아서 지금 서커스단을 간다고. 그리고 잔소리하는 귀뚜라미 바로 망치 던져서 죽여버리고. 약간 좀 사페가 아닌가. 좀 인격에 하자가 있다. 아무튼 서커스에 갔는데 인형극을 공연하고 있었다. 근데 때마침 들어온 피노키오를 보고 관객들은 인형극 뭐지? 근데 피노키오 진짜 나무 인형이 막 살아 움직여. 리얼이야 이거. 개신기해. 인형극보다 좋다. 피노키오. 무대로 데려와 껴안으며 즐거워했다. 그 덕분에 인형극은 쪽박차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인형 놀이꾼은 피노키오를 잡아다가 기둥에 매달아 버렸다. 인형 놀이꾼은 저녁밥으로 먹을 양고기를 굽는 화덕에 피노키오를 장작으로 넣으려고 한다. 피노키오가 자비를 구하자 인형 놀이꾼은 대신에 다른 인형을 장작으로 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노키오는 자신을 대신 때라고 나섰고 인형 놀이꾼은 피노키오의 용기에 감탄해 두 인형을 모두 살려주고는 피노키오에게 금화 5입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용기에 감탄. 뭐 산신령이야? 그게 금도끼 은도끼야? 너의 희생정신에 감탄해서. 근데 왜 갑자기 희생정신이 생긴 거지? 지금 살인, 살인은 아니지, 살귀, 귀뚜라미 이제 죽이고, 그리고 횡령, 교과서 팔아서 이제 횡령.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희생정신? 약간 양면적인, 입체적인 캐릭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여우와 고양이를 만난 피노키오는 금화 자랑을 했다. 여우와 고양이는 금화를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피노키오를 꼬드겼다. 투자해라. 몇 배로 불려준다. 투자 사기. 그 방법은 금화를 땅에 심고 물을 주어 금화 나무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사기죠. 그때 개똥집박이 한 마리가 울타리에 앉아있다가 아무나 믿지 말라고 경고하자 고양이가 잡아먹어버렸다. 이 작품에서는 좀 옳은 말 하는 애들은 단명해. 귀뚜라미? 피노키오한테 잔소리했다가 이제 망치 맞아 죽고, 개똥집박이 이제 너 그거 사기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잡아먹히고. 좀 비극적인데 작품이.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를 근사한 여관으로 데려가 산의 진미를 배 터지게 먹어치우고 하룻밤 푹 쉬었다. 다음날 피노키오가 금화밭으로 가려고 하자 금화밭을 찾아가다가 귀뚜라미의 영혼과 영혼 안 죽었는데 이제 귀신으로 와가지고 약간 그런 건가 보다. 귀뚜라미라는 존재가 이 작품에서 이제 피노키오의 양심 같은, 그런 양심의 목소리 같은 그런 존재인 거야. 일단 죽었지만 너의 양심이 충고를 하는 거지. 귀뚜라미는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피노키오는 무시하고 길을 가다가 인조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난 피노키오는 필사적으로 달아났고 강도들은 계속 피노키오를 따라왔다. 그 말을 입안에 감추고 피노키오는 달아나다가 지쳤고 뒤따라온 강도들 중 한 명이 입안에 그 말을 발견하고 억지로 입을 벌리려고 했다. 피노키오는 입안으로 들어온 강도의 손을 깨물어 잘라서 뱉어냈는데 튀어나온 것은 고양이 앞발이었다. 고양이가 강도였구나. 여우랑 고양이가. 이제 병신을 만들어버린 거지, 이제 고양이를. 피노키오는 결사적으로 달아나다가 한 집에서 도움을 청하지만 파란 머리의 소녀가 나와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파란 머리의 소녀. 강도들은 피노키오를 잡아다가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으나 칼만 부러졌다. 나무니까. 그래서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안 죽자 내일 다시 오면 죽어있을 것이라며 어디론가 가버렸다. 피노키오는 진저리를 치고 실신했다. 작가가 홧김에 냈다는 엔딩이 바로 여기다. 홧김에 냈다는 엔딩? 작가가 이 원고료를 안 주니까 원래 여기서 완할라 그랬어. 피노키오를 강도의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이게 결말로 하려고 돈 안 주면 관으로 보낸다. 다시 줬어. 그래서 돈을 다시 주자 결말을 수정해서 살아있는 걸로. 이거 인질극이네. 피노키오 이제 인질극 해가지고 이제 죽일 거니까 처세 잘해라. 파란머리 소녀는 동물을 불러 피노키오를 구해오게 했다. 까마귀와 부엉이, 귀뚜라미 의사. 잠깐, 귀뚜라미 죽은 거 아니었어? 피노키오를 진찰하게 했다. 까마귀와 부엉이는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것이라고 진찰했다. 이거 약간 무슨 김성모 만화 같은 스토리인데 이거. 귀뚜라미는 저 나무인형은 이름난 말썽꾸러기로 나무인형의 아버지는 나무인형을 그리워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찰을 해야지 뭐 예언을 하고 있어 얘는. 얘 귀신인가 보네. 이 귀뚜라미 의사가 그 귀신인가 보네. 내가 저 새끼 아는데 좀 안 돼. 좀 내 싸가지가 없더라고. 내가 좀 충고를 해봤는데 망치가 날아오더라고. 단명할 팔자야. 오래 못 살아. 피노키오는 이불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의사들을 돌려보낸 소녀는 피노키오에게 약을 먹여 치료해 주었다. 소녀는 피노키오를 살려주었네요. 소녀는 피노키오에게 금화의 행방을 물었다. 금화를 잃어버렸다고 대답했는데 그때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다. 당황한 피노키오가 약을 먹다 삼켰다고 하자 코는 더 길어졌다. 코를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자
소녀는 딱따구리 떼를 불러와 피노키오의 코를 쪼아내게 했다. 코가 원래대로 돌아온 피노키오에게 소녀는 자신과 함께 살자고 제안하고 피노키오는 아버지를 생각해 거절하나 소녀는 이미 제페토에게 기별을 해 그날 저녁이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를 마중하러 숲을 났다. 그러니까 이 파란머리 소녀가 내 밑으로 들어와라. 너 안 되겠다. 내가 교육 좀 해야겠다. 제안을 한 거지. 좀 인격적으로 좀 교육을 하려고. 숲 언저리에서 여우와 고양이를 다시 만난 피노키오. 강도에게 쫓긴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 앞발이 없어. 여우는 고양이가 굶주린 동물에게 자신의 앞쪽 앞발을 잘라주었다고 둘러댔다. 또 소가 그거를? 그리고 피노키오를 바보나라 벌판으로 데려가 그 말을 심게 하였다. 20분 뒤에 돌아오라고 한 뒤 둘은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도망갔나 보네. 피노키오는 희망에 부풀어 20분 동안 주변을 거니는데 앵무새가 멍청이를 비우는 말을 하자 자신이라고 알아듣고는 그 말을 심은 곳으로 가 땅을 팠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훔쳐간 뒤였고 바보나라의 재판관에게 도둑을 신고했고 재판관은 오히려 피노키오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바보나라라서 신고한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버린 거지. 피노키오는 감옥에 4개월 동안 갇혀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이야? 4개월 뒤에 바보나라 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특별사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와, 씨 타이밍 봐라. 진짜 운빨로 이거 인생 사네 이거. 피노키오도 나가려고 했으나 간수는 죄수만이 석방되며 결백한 사람은 갇혀 있어야 한다고 내보내주지 않았다. 바보나라니까. 그래서 피노키오는 나도 죄인이라고 주장하자 간수는 인사까지 하며 피노키오를 보내주었다. 근데 맞지? 피노키오 죄인 맞지? 봐봐. 아까 말했지. 그 귀뚜라미 살해, 교과서 횡령, 좀 인성에 하자가 있다. 석방된 피노키오는 소녀의 집을 찾아가다 뱀을 만났는데 뱀은 피노키오를 노려보다가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다. 피노키오가 살금살금 뱀의 눈앞을 지나갈 때 뱀이 꿈틀거렸고 놀란 피노키오는 자빠져서 버둥거렸다. 뱀은 그 몰골을 보고 한참을 쳐 웃다가 허파가 터져 죽어버렸다. 왜 죽어? 그냥 죽은 거야? 나중에 뭐 뱀 안 나오나? 이거 뭐 떡밥이 아니라 그냥 단역으로 나와서 그냥 쳐웃다 죽은 거야 그냥? 그럼 왜 나온 거야 애초에? 이 뱀은? 그냥 죽은 거야? 피노키오는 소녀의 집으로 길을 재촉했고 중간에 배가 고파지자 한 과수원에 숨어들어가 포도를 훔쳐먹으려다 덫에 걸렸다. 농부는 덫에 걸린 피노키오를 집으로 끌고 가 목줄을 채우고 문지기 개가 죽었으니까 하룻밤 동안 경비를 보라고 말했다. 피노키오는 개집에 묶여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살쾡이들이 나타나서 닭을 한 마리 줄 테니까 도둑쥐를 눈감아달라고 말했다. 피노키오는 살쾡이들이 닭장에 들어가자 문을 잠그고 개처럼 짖어 농부를 깨웠다. 살쾡이들을 생포한 농부는 살쾡이들을 다음날 맛있는 요리로 만들 것이라며 피노키오를 보내주었다. 살쾡이들은 농부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침내 파란머리 소녀의 집에 도착했는데 발견한 것은 소녀의 무덤이었다. 죽었어? 뭐야 뭐 죽음의 신이야? 이 피노키오 가는 데는 다 뒤지는 거야 그냥? 뭐 뱀도 그냥 웃다 죽고 그냥 살쾡이들도 이제 죽을 거고. 뭐 데스노트야 그냥? 한참을 울던 피노키오의 앞에 비둘기가 나타났고 비둘기는 제페토의 이야기를 하고는 피노키오를 바닷가에 데려다 주었다. 바닷가에서 한 배에 노인이 타고 있는 것을 본 피노키오는 팔을 흔들어 인사했고 오이! 배에 타고 있던 노인도 팔을 흔들며 답례했으나 풍랑이 거칠게 일더니 배는 사라졌다. 이거 피노키오가 죽인 거 아니야? 이거 만나면 다 죽어? 피노키오는 바다로 뛰어들어 배를 찾으려고 했으나 이 노인이 설마 제페토인가? 풍랑에 휩쓸려 한 섬에 떠밀려갔다. 그 섬을 돌아다니다 고래를 만나 제페토의 생사를 물었고 고래는 상어가 삼켰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이제 일벌의 나라에 도착을 했다. 피노키오는 음식을 구걸해보지만 일벌의 나라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음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 한 여인을 만난 피노키오. 여인의 집까지 물동이를 들여다주고 음식을 대접받았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파랑머리 소녀였다. 아니 죽은 거 아니었어? 무덤이 있었다며. 그거 사연이 있나 보네. 사고를 치거나 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제 죽은 걸로 위장해서 이 일벌의 나라에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나 보네. 파랑머리 소녀가. 피노키오는 어른이 된 소녀의 요정? 소녀가 또 요정이었어? 범상치 않았다.
파랑머리 소녀는 요정이었다. 그 어머니로 삼고 함께 살기로 했다. 왜 갑자기 어머니야? 자신도 잘하고 싶어서 비결을 물었는데 요정은 우선 인간이 되어야 하며 인간이 되려면 선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해주었다. 피노키오는 요정과 함께 살면서 학교에 다니기로 했다. 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애들 보는 그런 동화니까 도덕관념 쪽을 이제 중요시해서 이제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이제 인간이 될 수 있다. 학교에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 학교에 가자 그부들은 피노키오를 장난감 취급하며 놀려대려 했다. 하지만 싸움을 벌여 그부들을 다 때려 눕힌 피노키오는 어느새 그부들과 친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짱이 된 거지. 학교에 강제로 친해진 거죠. 이제 친해짐 당한 거지 얘네들은. 어느 날 나쁜 그부들 여럿이 피노키오에게 상어 얘기를 했고 피노키오는 그들을 따라 해변으로 갔으나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 반란이야. 피노키오 담궈버리자. 너무 설쳤어. 배신을 하려고 했으나 한판 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피노키오의 교과서를 한 그부가 집어 던졌는데 빗맞은 교과서가 에우제니오라는 친구의 관자놀이에 직격했다. 보통 관자놀이가 급소 아니에요?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는 부위잖아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경찰은 피노키오를 현행범으로 잡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에게서 달아났고 경찰은 알리도로라는 경찰견을 풀어 피노키오를 쫓았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경찰견은 헤엄을 칠 줄 몰라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피노키오가 그 알리도르 경찰견을 살려줬다. 그리고 바닷가를 따라 헤엄쳐 가다가 안전해 보이는 곳을 찾아 상륙하려는데 그물에 걸려버렸다. 피노키오를 건져 올린 어부는 말도 할 수 있는 인형이라는 생선은 처음 먹어본다며 피노키오를 기름에 튀기려고 했다. 그때 구해준 경찰견이 피노키오를 낚아채 물고 달아나 버렸다. 아, 은혜 갚은 댕댕이. 피노키오는 마을로 돌아와 한 노인에게 에우제니오의 안녕을 물었고 노인은 살았다. 안 죽었어. 근데 범인이 피노키오라는 고약한 녀석이래. 그래서 피노키오가 발끈해서 그 피노키오는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지런해요. 그건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코가 길어지고 있었다. 화들짝 놀란 피노키오가 사실 피노키오는 아주 나쁜 놈이며 게으르고 말썽만 피우는 망나니라고 하자 코가 줄어들었다. 노인에게 주머니 하나를 얻어 옷처럼 걸치고 요정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밤중이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구나. 피노키오는 문을 두들겼고 5층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달팽이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달팽이는 9시간이 지나 1층에 도착했는. 음식은 죄다 종이와 석회로 만든 가짜였다. 피노키오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기절했다가 깨어나. 이게 화가 많이 나면 갑자기 화가 나면 쓰러지거든요. 님들도 그 수목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9시간 걸려서 이제 밥 주러 와가지고 밥을 봤더니 석회로 만든 가짜 밥이었어. 음식점 앞에 있는 그 만든 음식 그거였어. 못 먹는 거. 뒷목 잡고 쓰러진 거지. 그래서 깨어났는데 요정이 자신을 간호하고 있었다. 한 번 더 이런 일을 벌이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요정이 이게 이제 요정이 사람 만들어 주겠다고 요정도 이제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학교에 보냈는데 싸움 벌이고 막 쫓겨다니고 그래서 이제 요정이 혼냈어. 그래서 피노키오가 이번엔 진짜 공부뿐이야. 이제부터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했다. 전교 1등을 차지했으며 요정은 내일이 되면 피노키오가 선행의 대가로 인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해줬다. 재능충인데 이거? 피노키오가 기뻐하자 요정도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피노키오는 친구들을 초청하러 돌아다니고 로메오라는 친구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로메오가 없었다. 로메오는 키가 껑충한 반면 말라빠져서 친구들은 로메오를 램프 심지라고 불렀다. 피노키오는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친구를 찾았는데 그 친구 심지가 나는 장난감 나라로 갈 거야. 장난감 나라? 그게 뭐야? 피노키오도 함께 가자고 꼬드겼다. 근데 안 돼. 요정 인간답게 살겠다고 했는데 안 돼. 근데 그 친구 심지가 장난감 나라 지긴다. 홍콩 보내줄게. 한밤중에 도착한 마차에 타고 장난감 나라로 떠났다. 근데 장난감 나라로 가는 길에 어디선가 가느다란 목소리가 피노키오를 멍청이라고 부르며
게으름뱅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충고했다. 귀뚜라미 아니야 이거? 아이들을 데리러 온 마부는 그저 헛것이 들리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장난감 나라로 데려갔다. 또다시 탈선을 하게 되었네요. 장난감 나라는 일주일에 6일은 목요일. 당시에는 목요일에 학교를 쉬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6일 내내 노는 날인 거지. 나머지 하루는 일요일이었으며 방학은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났다. 그냥 맨날 논다는 얘기죠. 그렇게 놀다 보니까 당나귀가 됐어. 그 심지 친구랑 피노키오가 둘 다 당나귀가 돼버린 거야. 너무 게으름 피우다가. 그러자 마부가 들이닥쳐 둘을 끌고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다.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는 서커스단에 팔려가서 재주를 부리다가 한쪽 다리가 부러졌고 또다시 한 남자에게 팔려간다. 그 남자는 피노키오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려고 목에 줄을 매달아 바다에 던졌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남자가 건져 올리자 당나귀는 없고 나무 인형이 매달려 있었다. 피노키오죠. 피노키오는 나는 죽은 물고기가 다 물어뜯어서 살점을 먹어치웠다고 말해주자 헤엄쳐서 달아나 버렸다. 한참을 헤엄쳐가던 피노키오는 작은 섬에서 자신을 부르는 파란 새끼양을 보게 되었고 파란 새끼양? 파란 요정? 요정을 떠올린 피노키오는 필사적으로 섬을 향해 헤엄쳐갔으나 거대한 상어가 피노키오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 제페토 할아버지를 삼킨 그 상어인가? 상어의 뱃속에서 한 참치를 만나고 소화되기만을 기다린다는 참치를 뒤로하고 뱃속으로 걸어들어가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났다. 제페토는 상어에게 삼켜졌으며 상어는 그 다음에 웬 상선을 집어삼켜서 그 상선의 물건으로 2년 동안 여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피노키오는 탈출하자고 말하며 상어가 자는 사이에 입을 통해 탈출하려고 했다. 상어가 재채기를 해서 뱃속으로 굴러 떨어졌으나 용기를 낸 둘은 상어의 뱃속에서 탈출하였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다행히 탈출을 했으나 여우와 고양이를 만났다. 절름발이 행세를 하던 여우는 진짜 절름발이가 됐고 꼬리는 잘라서 넉마주이에게 팔았다고 했다. 넉마주이는 그 꼬리로 파리채를 만들었다고. 장임 행세를 하던 고양이도 진짜 장임이 돼 있었다. 소경. 그러니까 완전 망한 거네. 여우랑 고양이는. 약간 이런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권선징악? 약간 그런 개념? 근데 너무 잔혹한 거 아니야? 피노키오는 자비를 구하는 둘을 매몰차게 뿌리친 후 안돼. 너희에게 기회는 없어. 너희들 같은 악인 지옥에서 불타야 해. 이러면서 이제 교훈 한번 주고 길을 걸어가다가 집을 한 채 발견했다. 집주인은 피노키오에게 망치를 맞은 귀뚜라미. 죽은 거 아니었어? 피노키오는 자신에게 망치를 던지고 내쫓아도 되지만 아버지는 도와달라고 말하며 귀뚜라미는 둘에게 여기서 머물러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이 집은 파란 새끼양이 자신에게 선물해준 것이라고 말했고 피노키오는 그 새끼양은 파란 요정임이 틀림없다고 말하며 울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그 파란 요정의 설계였던 거야. 귀뚜라미는 파란 요정의 오른팔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피노키오 이제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피노키오는 제페토를 부양하기 위해 우유를 얻으러 지안조라는 농부를 찾아갔다. 물을 100동이 길어주면 우유를 한 잔 주겠다고 했다. 피노키오는 물을 다 길고 그 죽어가는 당나귀가 있어? 지안조한테? 근데 그 당나귀가 장난감 나라로 같이 갔던 그 친구였어. 이제 두 명이 같이 당나귀가 됐었잖아. 심지는 피노키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곤 곧 숨을 죽었어. 나쁜 친구. 그래도 후회하고 있을까? 자초지종을 묻는 지안조에게 피노키오는 당나귀가 자신의 친구라고 말했다. 지안조는 껄껄 웃으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학교 공부를 엉터리로 했다고 핀잔을 주었다. 피노키오는 가슴에 찔리는 것이 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제 피노키오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몇 달 동안 낮에는 농부의 일을 거들고 갈대로 광주리를 짜내 팔며 밤에는 읽기와 쓰기 공부를 했다. 마침내 이 리라를 모아서 옷을 사러 가려던 피노키오는 요정의 집에서 일하던 달팽이를 만났다. 달팽이는 피노키오가 멋대로 군 것에 상심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빵 한 조각도 못 살 형편이라고 말해주었다. 피노키오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모았던 이 리라를 달팽이에게 건네주고 한층 더 열심히 일과 공부를 했다. 이게 그거네. 애들 보는 동화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결국 기승전 공부네. 부모님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어느 날 꿈에 요정이 나타나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용서해주겠다. 키스를 해주었다. 잠에서 깬 피노키오가 거울을 보자 사람이 됐어. 잘생긴 소년이 서 있었고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해 활기차게 목수일을 하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하나 찾아냈고 지갑 안에는 1리라를 돌려준다는 요정의 편지와 금화 40잎이 들어있었다. 이번한 달팽이는 요정의 시험이었어.
그 시험을 통과한 거야. 피노키오는 과거의 자신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고 제페토는 구석에 축 늘어져 있는 나무 인형을 가리켰다. 피노키오는 요정을 기다리겠노라고 다짐한다. 파란 요정은 이제 쿨하게 사라진 거지. 얘 사람 만들어주고 그냥. 아, 이게 원래 피노키오의 내용이군요. 뭐랄까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네요. 교훈도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피노키오가 이제 사람 되고 이제 착해진 걸로 끝나지만, 만약에 이 편집장이 원고료를 안 줬다면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인격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채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겠지. 아무튼 피노키오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피노키오 예수설? 뭔데 그거는? 피노키오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고 둘 다 이름이 요셉이.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으며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그렇군요. 나는 이제 피의 거짓이 이 피노키오의 스토리를 이제 참고한 이유를 알겠어. 그럴만해. 좀 죽음이 많아. 그리고 뭐 그 폭행, 액션씬 많아. 좀 이게 영감을 받을 만해.